구실이야기 121회입니다. 매 신고기간별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접수되는 고객들의 형태를 보면 가족 단위로 접수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나투자 씨를 메인으로 해서 배우자 갑, 자녀 A, B 명의의 주식계좌로도 동일한 종목을 운영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나투자 씨 본인 포함 갑, A, B 한꺼번에 접수하는 사례 말이죠. 이런 거래가 세법상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영상입니다. 거래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투자의 자금을 배우자,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 후 신고된 자금으로 각 명의자 계좌로 나투자가 운용하는 경우. 두 번째, 나투자 씨의 자금을 증여세 신고 없이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나투자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 첫 번째 형태는 명의자의 주식투자원금이 증여세 신고된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간혹 고객들이 먼저 이렇게 투자해도 문제 안 돼요? 하고 물어볼 때 반문해서 가족분들 주식투자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는 주식의 매매 손익도 그 명의자에게 실제 귀속되기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형태의 거래인데요. 대부분은 신기하게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상태이면서도 금융소득 회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직접 상담을 통해서 또는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데 왜 이렇게 거래하냐 물어보면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하면서 가족들 계좌 좀 쓰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되묻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고 이 사례에서 발생 가능한 세법상 쟁점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1. 금융실명법에 의한 차명재산 증여 추정. 2.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3. 명의자의 주식취득자금 조사, 소명 요청 등. 4. 자금 원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세 측면에서 차명재산 문제. 1, 2번도 결국 3번으로 인한 결과여서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과세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납세자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결국 세법상 큰 틀에서 증여라는 다툼이 있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편 일가족이 접수한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다 보면 1.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나투자가 배우자 갑에게 이체시키고 이를 다시 반환하지 않거나 2. 나투자가 자녀 A에게 현금을 보내서 A 계좌에서 주식 매수 후 주식으로 나투자에게 반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주식계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투자 씨가 갑에게 주식을 넘긴 사례를 들어 실무적으로 계산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갑의 거래 내역상 볼 때 나투자로부터 입고 주식의 수량이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으로 반영된다면 이 주식은 얼마짜리로 봐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 증여한 것은 아니고 내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그냥 내 거랑 배우자 계좌 통합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갑에게 입고된 주식의 취득 단가를 확정해야 양도차익이 계산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나투자로부터 입고된 것이니 간편하게 나투자의 실제 매수 단가를 갑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해서도 안됩니다. 이는 갑의 주식이 나투자의 차명재산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따라서 어느 1인의 자금으로 증여 목적 없는 주식의 입출고가 잦다면 그중 1인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입고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애매해집니다. 앞서 차명재산 증여 추정이니 명의신탁 증여 의제니 이런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당장 실무적으로 세금 계산을 위해서만이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증여세 신고 없는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세법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이 다방면으로 투자자들도 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놀랍게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연소자들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 출처 소명을 전국적으로 요청했던 것처럼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아직까지 한 번도 세무서에 소명 요구 등이 없었더라도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일이며 사실상 금융소득 회피 목적이 많아서 세금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일가족의 양도소득세를 인별로 계산하다 보면 매수일, 매도일이 동일하여 어느 1인이 일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닌 한 발생하기 힘든 거래 흐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명의신탁 혐의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런 데이터가 전국에서 축적될 국세청에서는 언제든지 세법상 문제를 찾아낼 수 있겠죠. 늘 강조하듯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래의 행위도 세법상 안전한지 주의하고 알아보시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21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